우리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할 때 상담 녹음을 좀 요청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어제도 뭐 기사가 났습니다만, 네, 뭐 네트워크 로펌에서 너무 그러니까 광고하고 실제 일해주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뭐 변협에서 지금 이제 징계를 하려고 변호사 협회에서 네. 굉장히 이제 그게 광범위하게 그런 문제들이 오래도록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 변협에서도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런 이제 좀 불량 변호사,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불량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녹음 부분을 네. 그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뭐 그런 소비자 편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목적으로 저는 녹음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네. 만약 의뢰인들이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은 녹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 끝나고 나서 바로 녹음 파일을 바로 드리고 네. 이제 그게 저희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저희 이제 사무실 시스템을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또 혹시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좀 그 상담 녹음을 좀 하고 싶어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또 안 해본 거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약간 과장도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소비자를 이렇게 소비자잖아요. 네. 손님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약간 호객행위도 들어가고 그럴까봐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밖에 알려주면 또 맞습니다. 이렇게, 상담이라는 게 또 수임의 어떤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나갔을 때 외부로 유출됐을 때 조금 낯간지러운 부분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꺼리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녹음하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떤 변호사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는 싶은데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한번 제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담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일단 저희들은 이제 상담 잡을 때 저하고 또 저를 도와주는 팀장하고 그렇게 그룹이 돼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오시는 방문 상담이든 간에 그런 최소한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 상담으로 치게 되면은 전화 상담에 그 세 사람이 의뢰인이 한 사람이라 치면요. 물론 이제 의뢰인이 두 사람이 되면은 총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뢰인이 세 사람이 되면은 다섯 사람이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단톡방을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총 뭐 4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상담에 회의에 참여할 사람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카카오톡. 카카오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룹 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룹 콜. 그래서 이제 그룹 콜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다 같이 이제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편리합니다, 그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벌써 이제 저는 뭐 주식 같은 거 안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뭐 카카오를 좋아하는데 뭐 주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카카오에 있는 기능, 지금 같은 그룹콜 기능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카카오톡 때문에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 시스템이 딱 갖춰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너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 메신저라 그러잖아요. 의뢰인들이 카톡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뭐 메신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입시켜야 되고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하려면 그렇죠. 가입시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룹의 초대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딱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연결이 팍 돼버립니다. 그렇죠. 너무 편리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단체방이니까 뭐 문서 같은 거, 뭐 증거라든지 그거 올리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기능도 바로 버튼 하나면은 연결이 바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이런 그 통화 변호사 상담 내용을 녹음해서 의뢰인들한테 주고 뭐 같이 회의 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되게 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그룹콜을 카카오 그룹콜을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회의 폰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근데 그게 이제 카톡 그룹콜을 쓴 기가 저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 10년 이전에도 계속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가입시키고. 예. 의뢰인하고 이렇게 같이 그룹콜을 하려고 그러면, 그 키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한 버튼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눌렀던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 전화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불 다 들어오면, 들려요. 옛날 뭐 군대 맞아. 통신부안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에서, 저는 이제 SK 쓰기 때문에, SKT 이동통신사에서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 폰 기능이. 근데 그것도 버튼을 많이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그룹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팀장도 알아야 되고 의뢰자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들 여러분들 같이 또 참여시키고 다 이런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두 번 얘기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또 전달하면 또 그렇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전달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맞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회의폰이 꼭 필요했는데 그런 불편한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다가 딱 이게 이제 카톡 그룹콜 기능이 들어오면서 너무 편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그 기능을 한 10년 전부터 너무 고맙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사건마다 그 단체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몇백 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체방에. 네, 사건 뭐 수만큼 있는 거죠. 사건 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식사하거나 뭐 하면 문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사건. 네, 뭐 문의하고. 한 시간만 잠깐 쉬고 있으면 뭐 문자가 한 100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뭐랄까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기꺼이 즐겁게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카톡 덕분에 덕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 그 그룹 단톡방 만들고 그룹 콜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하고 또 의뢰인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상담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제가 하나 딱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에 이제 저희 이게 그 단톡방 그룹콜 이런 것들을 그 취지가 좀 설명돼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이 상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의뢰인 편의 이런 목적으로 상담 내용은 녹음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 직후에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녹음 파일을 바로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상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추후에 녹음 파일을 한번 더 들어보면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장점인 거죠. 그렇죠. 복습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도 저희 의견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변호사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건축사나 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저희 의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는 요 상담 내용에 대한 저희의 어떤 자부심이자 책임감의 표현이다. 전문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로서는 쉽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녹음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 말씀해 달라. 이게 이제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구나, 필요하겠구나라고 우리들이 이제 대부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99%는 그렇죠. 좋죠.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고.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는 또 어려우니까 다시 듣다 보면 또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그 내용을 적어도 이 사람이 뻥치는 건 아니겠구나. 내용이 그대로 간지 전달이 되니까요. 헛소리 안 하겠구나. 헛소리 안 하겠구나. 다 들려주면. 그렇죠. 만약에
다 뽀록 나는데, 그죠?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좀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하겠고, 이런 정도의 이제 신뢰는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또 의뢰인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의 약간 뭐랄까? 이 수준이 좀 안 되는 변호사들은 네. 좀 어려워하겠네요. 녹음해가지고 다 까발려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 변호사들한테 이걸 많이 권합니다. 이게 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걸 뭐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모르냐.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 녹음해서 상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른 분야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고 의뢰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답이 가능한데 다른 이제 전문 분야가 없는 변호사들은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녹음 파일 내주기가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 아니면 또 뭐 이혼 소송했다가 뭐 사기 사건 맡고 이러다 보면 그 의뢰를 듣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하고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조금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좀 부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렇게 굉장히 의뢰인들로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제가 뭐 사례를 하나 좀 드리자면 내시경 검사를 한번 친구 병원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병원도 약간 뭐 중대형 병원이라 규모가 좀 있는데요. 그 병원에 이제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오전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쭉 받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손님들, 일반 환자들 있잖아요. 일반 환자들은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시경 결과를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죠. 좀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텀이 한 뭐 최소한 한 사나흘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의사들은 이제 자기 회진 진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하루는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다음 그렇습니다. 몰아서 쭉 하고, 그다음 며칠 있다가는 또 그 뭐랄까 검사,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친구라고 이제 편의를 좀 봐주던데. 바로. 네, 오전에 이제 찍고 이제 그 저장된 그 파일, 내시경 파일, 영상 파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장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자고 점심 먹고 1시쯤 이렇게 자기 방에 가서 바로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병원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 안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상 파일들도 다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게 이제 병원의 아까 시스템 하루는 뭐날 잡아서 그냥 찍기만 검사만 하고 하루는 설명만 하는 그런 이제 병원 시스템 때문에 환자가 이제 한 번 더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그걸 이게 병원 가면 뭐 아시다시피 그 설명 듣는데 한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5분 듣기 위해서 막 2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직장인들은 뭐 진짜 그렇죠. 휴가 내고 연차를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게 개선이 안 되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병원에 이제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이렇게 굳혀져 있는 예, 시스템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이 이제 다른 병원에 한번 가서 제가 아주 좋아할 만한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던데 거기는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 순간 의사가 바로 그걸 의사가 이제 내시경 검사하면서 찍었던 그 영상들하고 의사가 요거는 요렇게 해서 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가 없고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하고 설명들하고 같이 믹스를 시켜가지고 바로 카톡에다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환자를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사항 없으면 그냥 카톡으로 그렇죠.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큰 사항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95%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면담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사람. 중요한 사안 말고는 다 이제 직접 하면서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하는 과정들을 그냥 녹음을 바로 영상을 떠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종합검진 다 그러지 않나요? 종합검진 할 때는 영상 파일 잘 영상 파일 안 보여주고 안 보내줍니다. 소견만. 예, 다시 보통 시간을 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톡을 좀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는데, 왜냐면 그 친구 병원에 가서는 그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알려주시죠. 알려줬어요. 근데도 안 고쳐진대요, 그게. 자기 병원 시스템은 그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인가 보군요. 아닙니다. 아주 중소병원인데, 중소병원인데, 거기는 자리를 그렇게 잡은 거죠.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러 이제 제 사례라든지 아까 그 병원 사례 이런 걸 보신 것처럼 어떻게 그 마인드를 가지느냐, 어떻게 이제 그 시작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시스템이. 그런 구조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수가 때문에 한 방문할 때보다 진찰료를 냈잖아요. 국민. 저도 사실 친구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돈 때문이냐고. 환자가 한 번 가느냐에 따라, 두 번 가느냐에 따라 진료가. 병원의 진료비가 차이 나느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받는 돈은 거의 없대요. 돈이 거의 없고, 오히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의사로서도 편한데, 우리 병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쭉 내시경, 아까도 지금 보시면은, 카톡을 이용하는 그 병원도 환자를 대면해서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바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 내시경 작업을 하면서, 시술을 하면서 대화 동음했던 부분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바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좋네요. 좋죠. 네, 바로바로 보는 거를 여기 혹 있는데 여기 뛸 거고, 여기 이상 없고, 깨끗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바로 앉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바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한 패키지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든, 의사든, 어쨌든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는 기득권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소비자로서 당당해지고, 또 요구하고, 변화를 조금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바뀌고, 또 법원도 바뀌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화상재판, 이것도 우리 변호사들한테 제가 열심히 법원에 신청을 해야 법원이 받아줄지 말지 그나마 고민하지. 아예 법원 눈치를 보면서 이게 아예 안 해버리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젊은 변호사들이 먼저 그걸 해야 될 텐데. 그런 물결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화상재판을 하고 하는 부분은 판사로서는 답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와서 하는 게 자기는 편하지. 편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받아달라. 해달라. 그렇죠. 바쁘다. 한 번 안 되면 다시 한번 신청서를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변호사들도 약간 그 배운 게 있어서 그냥 나가는 게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물이란 게 있잖아요. 선배 변호사들한테 배운 게 판사들한테는 좀 이렇게 정중하고 좀 이렇게 예의 갖추고 대들지 않고 그런 이제 문화를 좀 배우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게 화상재판 신청하는 게 뭐 판사한테 예의 없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신청하면은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지레 겁을 내고 찍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우리 변호사들한테 또는 뭐 의사들한테 요구하실 거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당당하게 녹음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불량 변호사를 걸릴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녹음하겠습니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급이 안 된 사람은 싫은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마음 먹고 용기 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